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마이크론은 7% 넘는 급등, 그리고 인텔도 7%가 넘는 급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반도체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미 반도체는 2주 전 금요일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월가에서도 마이크론 목표 주가 75달러를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한 20% 더 오르는 가격이겠죠.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어지는 반도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온 마이크론 추가적으로 감원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2분기는 수요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건데, 하지만 하반기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좋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항상 봤던 그 내용이죠.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등 여기에서 수요가 살아나고 있으며 추가로 AI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더 빨리 반도체 업계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어제 곧 공급 축소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곧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삼성전자를 좋아해. 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진짜 이번에는 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반도체가 지금 꿈틀거리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실상 반도체는 삼성전자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전이 움직이지 않아서 반도체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사실 여기서 딱 10%만 올라준다면은 삼성전자가 7만원만 뚫고 가준다면은 그때부터는 뉴스가 도배가 되고 개인 매수가 한 번 더 늘어나며 또다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처럼 개인분들이 올리는 그런 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죠. 이번에는 미리 사겠다라고 말하면 7만전자부터 매수가 들어올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움직임을 노리는 건지 미리미리 이미 많이 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월 내내 각각 8,400억, 기관은 1,500억 이렇게 크게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1월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서 무려 4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죠. 과연 삼성전자 이제 이번 달은 당연히 안 되고 다음 달에 7만전자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니 길이, 근데 요즘 증시가 좀 좋아진 것 같아. 그럼 은행 리스크 끝난 거야? 일단 스위스 정부는 UBS에게 CS 인수 자금을 무려 150조나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틀어막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터지긴 하더라도 단기간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슬로모션 은행 위기,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위기면 위기지, 슬로모션 은행 위기는 뭐야, 이게 뭔가 봤더니 결국은 터질 건 터진다는 거고, 지금 현재는 빠른 대처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느려지긴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리스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위기가 오긴 올 건데 이 위기가 조금씩 퍼지며 그런 식으로 온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겠죠. 물론 그때 가봐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기리시 그런 걸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이상한 징후가 나오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결국 또 오른다고 합니다. 당정이 불가피하다는 걸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하며 2분기 요금 인상을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예상보다는 조금 인상폭이 낮아지지 않겠나, 이러한 얘기는 슬금슬금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적정한 가격만 올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큰 부담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물가가 나름 잡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는 좀 잡힐 때 되어 가고 있죠. 기대 인플레가 3% 후반으로 찍혔다고 하며, 참고로 기대 인플레가 뭔가 바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말을 하는데 이 친구가 3.9%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12월부터 2월까지 1월, 2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겠죠. 3개월 동안은 상승세를 그리다가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체감하는 인플레가 이제는 좀 잠잠해지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나온다는 거겠죠. 물론 몇 년 전 제자리 거기까지는 당연히 갈 수 없겠지만 상승폭이라도 이제는 진짜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킨값 3만원 시대는 너무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오늘 이 소식 매우 뜨거웠죠. SK온을 사는 유일한 방법. 우리나라 2차전지 3대장 중 하나인 SK온은 SK이노베이션이 100%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생겼다고 하네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주주 환원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며 공개 매수를 통해 시가총액 기준 10% 수준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SK온 주식 등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SK온을 사면은 SK온을 준다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급격한 매수가 몰리며 무려 10% 넘는 급등을 나타냈는데 이거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웬일?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외국인 수익률을 정말 오랜만에 제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에코프로 덕분이겠죠.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분석을 해봤는데 개인은 1등부터 3등까지만 보면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샀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SDI, 하나에로스페이스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샀는데 수익률이 에코프로 친구들이 40%씩 50%씩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외국인을 압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조금 특이한 건 있었습니다. 개인은 에코프로 친구들을 제외한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손실 보는 흐름을 나타냈고 그 반면 외국인은 10개 중에 딱 하나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득을 봤다고 하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를 봐도 에코프로가 확실히 좀 특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번 달은 정말 오랜만에 개인이 외국인을 이긴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걸 보면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걸 좀 빨리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도대체 왜 기릿이 이렇게 아쉬워하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DB하이텍 이렇게 급등할 일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행동주의 펀드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최근 들어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이 들어가 있고 이는 KCGI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동주의 펀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행동주의가 들어가면 주가는 대부분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타겟은 사회적 무리가 있는가? 대주주 지분이 낮은 기업인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가? 요런 3박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DB하이텍의 대주주 지분은 12%밖에 안 되고 돈은 당연히 뭐 잘 번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무리까지는 아니지만 DB하이텍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저녁에 기름분들이랑 같이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갑자기 DB하이텍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KCGI가 7%를 취득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 뭐 이벤트가 끝난 건가? 그건 아니겠죠. 추가적으로 얼마나 인수를 하는지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또한 KCGI가 어떤 걸 요구할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또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한번 DB하이텍 일단 매력적인 기업인지 KCGI가 없다는 가정하에도 오를만한 기업인지 그런 것들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조금 늦게 알려드려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거기뿐만 아니겠죠. 한국타이어에서도 현재 슬금슬금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확정은 아니고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현범 회장이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된 한국타이어 여기에 21년도에 일어난 형제난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조금 나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될 수 있죠. 대주주 지분이 낮은 편이고 오너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고 돈은 또 그 와중에 잘 버는 3박자를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침 또 여기서 조 회장이 구치소에 가 있는데 이 와중에 과거에 지분 싸움을 진행했던 형제들이 또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만 치료제도 필수 의약품. 세계보건기구가 비만 치료제를 필수 의약품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소리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저소득 국가에서 비만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을 필수 의약품 목록에 추가해야 된다. 이러한 신청이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WHO 필수 의약품 목록은 중저소득 국가의 정부 구매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한편 로이터는 이 와중에 유행 중인 삭센다 그리고 위고비 이쪽이 전부 다 비만 치료제죠.
요 녀석 모두들 장기적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요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왼쪽에 비만 치료제를 만든 노보 노디스크 요 녀석의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이지만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팔리고 관심도도 높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비만 치료제도 갈수록 대중화가 될 거고, 지금은 비싼 가격 때문에 아무나 못 만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가격 부담이 없어질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헤드셋 공개되나? 애플에서 6월 5일부터 9일 연례 개발자 행사인 세계 개발자 대회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개발자들을 초청해 주요 제품의 운영 체제, 다음 버전 등을 선보이고 또한 새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이미 이번 행사에서 애플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MR 헤드셋을 공개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애플은 아직 헤드셋 공개 여부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크고 흥미로운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6월 전에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의 목표가를 올린 매수 리포트가 떴습니다. NH투자증권의 목표가 3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1월에 제시했던 목표주가 15만원을 2배 뻥튀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니 주가가 지금 벌써 22만원까지 올랐는데 너무 늦게 올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오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뭔가, 일단 실적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엄청나다고 하며 1분기 매출액이 2조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1분기보다 2분기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2분기부터는 물량 증가에 따라 수익성 회복이 가시화될 것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차트지만 그래도 이런 차트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 갈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조정받는 요 녀석 지금 사라. 바울투자증권은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조정을 기회로 삼고 스트롱 바이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는 거겠죠. 목표가는 7.8만원 제시. 그렇다면 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금 하락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의 악재 때문인데, 하지만 올해 실적은 맑음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체 부품은 올해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완제기 수출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한때 한국항공우주 63,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7,050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또 7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조금 우주 관련주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혹시나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스페이스X 상장,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 있다고 하죠. 누리호 발사 요런 이벤트에 또 반응한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봇주는 계속한다. 로봇주를 들고 계신다면 아마도 1월, 2월은 뜨거웠고 3월은 조금 약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300%나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흐름은 필요했겠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K로봇은 올해 국내 증시의 주도 테마 중 하나라며 주요 대기업이 뛰어드는 걸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가? 일단 지금까지 많이 오른 기업들, 그 기업들도 당연히 좋지만 로보티즈와 큐렉소 요 두 개를 보라고 합니다. 로보티즈는 유일하게 실외 자율주행 요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으며, 그리고 큐렉소는 수술로봇 판매 성장세가 나타나는 주식이라고 하죠. 과연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이제 끝났다. WHO와 미국 정부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오는 5월에는 코로나 위기 정보를 하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심각 단계인데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또한 질병청은 7월쯤에는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고 격리 의무도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확진 시에 검사비와 치료비는 자부담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소아과 폐과 저출산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저출산으로 인해 환자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단체가 폐과와 대국민 작별 인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듣기로는 아이가 저녁에 아파도 응급실 가도 소아과 관련 의사가 없다고 하죠.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소식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자면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난 10년간 수입이 28%가 줄어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며, 지난 5년 동안 소청과는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 선언했지만 진료비는 사실상 30년째 동결이 되어 있어서 폐과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러한 발표에 긴급 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이겠죠. 과연 우리나라는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러시아 돈줄 말랐다.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여파로 장기적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 현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상황이 온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러시아의 세수를 책임지는 건 바로 에너지 판매인데 그런데 그 가격이 현저하게 낮겠죠. 당연히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49.95달러라고 하는데 브렌트유가 80달러니까 완전 박리담회로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게다가 천연가스 가격도 낮아져 올 1, 2월 관련 세수가 전년 대비 46%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가 뭐 아껴 쓰냐? 그것도 아니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출은 오히려 50%나 증가했으니까 완전 곳간이 텅텅 비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와중에 러시아의 노동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징집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까 기업 절반가량이 일손을 찾지 못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런데도 러시아는 내달 1일부터 또 전국 추가 징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 어쨌든 러시아가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빨리 휴전을 좀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전부 다 변상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